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2월 28일 전 세계를 뒤흔든 중동 정세의 대격변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국가의 지도자 교체를 넘어 중동 지역의 권력, 균형과 국제 질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26년 2월 28일 오전 9시 52분 이란, 테헤란 상공에 거대한 폭음이 울려 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날아든 첨단 전투기들의 굉음은 이란 전역의 대혼란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자국민을 무참히 학살해온 하메네이 독재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합동 군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작전을 포효하는 사자 작전 Operation Roaring Lion으로 명명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 국방부는 장대한 분노, 작전 오퍼레이션 에피큐어리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작전명 자체에서 느껴지듯 이번 군사행동은 단순한 보복을 넘어 이란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대한 분노 작전은 단순히 이란의 군사 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넘어 이란의 최고 권력자를 제거하고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한 대담하고 전례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개시와 동시에 미국의 첨단 군사 자산들이 대거 그리고 은밀하게 투입되었습니다. 무려 24개에 달하는 미국의 전략 군사 자산들이 이란 영공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B-2 폭격기 편대가 포함되어 이란의 정교한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이스라엘 공군 소속 전투기 200여 대도 함께 출격하여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과 핵심 거점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그의 측근들을 제거함으로써 이란 정권의 심장부를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전력 투입은 이번 작전의 중요성과 성공에 대한 미이스라엘 동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격은 테헤란을 포함해 이스파한, 곰, 카라지, 케르만샤 등 이란의 주요 도시 전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하메네이의 관저가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 완전히 파괴되었고 곧이어 그의 사망 소식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딸과 손자, 며느리, 사위 등 그의 직계 가족 다수도 이번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작전의 잔혹성과 철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란 최고 권력층에 대한 전방위적인 타격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란 정부 고위 관료인 알리 샴카니를 포함한 여러 핵심 인사들도 공습의 희생양이 되면서 이란 정권의 지휘 체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번 공습을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공격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란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해왔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게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의 목표가 이란의 미사일 및 군사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란 독재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목표 설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놀랍게도 일부 이란 민간인들은 거리로 나와 축하를 하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37년간 지속된 이슬람, 신정 체제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깊은 불만과 염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국민들의 분노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 표출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공석으로 일하는
3인 체제의 임시 지도자위원회를 구성하며 혼란을 수습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정권의 정통성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고 내부로부터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메네이 체제의 붕괴는 이란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물론 이란 역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은 즉각적인 보복 작전에 돌입하며 강력한 저항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을 겨냥하여 수십 대의 무인 항공기와 탄도, 미사일을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중동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의 국제공항을 포함한 민간 항공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군 기지를 향해서도 이란 미사일이 발사되는 등 전방위적인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까지 아우르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습니다. 특히 이란은 전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며 국제 유가 폭등을 야기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행량은 기존의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하며 글로벌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이는 이란이 국제사회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분쟁의 확산이 전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번 전쟁의 배경에는 이미 오래된 갈등의 골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수십 년간 대리전을 치르며 중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이스라엘과 이란은 두 차례의 직접적인 공격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2025년에는 12일 전쟁이라는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치르며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는 이번 작전의 주요 명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6년 공습 직전까지도 이란과 미국은 오만의 중재로 간접적인 핵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핵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결국 전쟁의 불씨를 끄지 못했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골은 너무 깊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공격에 앞서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중동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미군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미 전쟁이 예견된 수순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대규모 병력과 장비의 이동은 오랜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 작전의 전조였던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EU를 비롯한 여러 비교 전국들은 초기 공습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중동의 안정을 해치고 전 세계적인 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제 유가 폭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 그리고 난민 문제 등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이란 하메네이 사망 소식에 즉각적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역시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가 이란발 전쟁의 확전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었고 각국은 자국민 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위한 비상 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하메네이 사망 외에도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하메네이의 딸, 사위, 손녀 등 가족 4명도 사망했다고 보도하며 희생자들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하메네이 일가에 대한 철저한 타격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초등학교 등 민간인 시설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쟁의 잔혹성과 비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란군의 최고 사령관 중 한 명인 아미르 하타미 총참모장이 사살당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란 군부의 핵심 지휘부마저 큰 타격을 입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란 내부의 혼란과 불안정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동에서 핵전쟁의 위기까지 거론되는 대규모 분쟁이 발생하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 한 나라의 반응이 유독 조용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툭하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던 중국이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주요 행위자로서 늘 존재감을 과시하던 중국이 왜 이리 조용할까요? 중동의 기름 한 방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중국이 이처럼 침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지금 중국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내부적으로 중국은 심각한 혼란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정체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 확산 속도와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사회 전반에 깊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은 이미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정보들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병은 단순한 전염병을 넘어 중국의 경제활동과 사회 시스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도시 봉쇄가 이어지면서 이미 흔들리던 중국 경제는 더욱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 주석의 모습도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영 언론은 여전히 시진핑 주석의 영도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의 공개석상 등장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언급 또한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려 하는 중국 공산당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부재는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 이상설부터 시작하여 그가 실각했거나 혹은 내부 권력 투쟁에 휘말려 있다는 등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국의 여러 핵심 인사들 또한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면서 이러한 소문들에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 문제에 대한 중국의 침묵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내부에서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이나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된 미스터리한 질병이 단순히 전염병을 넘어선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화학 무기 실험의 실패라거나 혹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중국에서 이러한 질병이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된다면 그 파급력은 중국 사회 전체를 붕괴시킬 정도로 엄청날 것입니다. 이미 지방 정부들은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동의 격변과 맞물려 중국 내부의 미스터리한 상황들은 전 세계 지정학적 판도를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의 하메네이 제거 작전이 전 세계에 던진 충격은 아직 진행 중이며 그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가 될 것입니다. 중국 내부의 혼란이 과연 중동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그 반대로 중동 사태가 중국 내부의 불안정을 더욱 부채질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과연 중국은 언제까지 침묵을 지킬 것이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전 세계에 어떤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소식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